김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여든을 넘긴 그녀의 아침은 알람시계 소리도 누군가의 인사말도 없이 그저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에 의해 깨어나는 것이 전부였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하는 발걸음조차 조심스러웠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보라고 부르곤 했지만 돌아오는 건 자신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메아리뿐이었다. 남편 김철수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의 자리는 텅 비어있는 채로 남아있었다. 부엌에서 혼자 끓이는 미역국 냄새는 예전과 달랐다. 두 사람 몫으로 끓이던 습관 때문에 항상 많이 만들어지는 반찬들은 냉장고에서 상해가기 일쑤였다. 아깝다, 아까워 중얼거리며 상한 음식을 버릴 때마다 할머니는 자신의 존재마저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밥상을 차려놓고 혼자 앉아있으면 맞은편 빈 의자가 유독 크게 보였다. 예전에는 그 자리에서 남편이 오늘 국 맛이 좋네 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던 모습이 선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점점 흐릿해져 갔다. 가장 힘든 건 저녁 시간이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집안의 적막함은 더욱 짙어졌다. 텔레비전을 켜두는 것은 그나마 사람 목소리를 듣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드라마 속 배우들의 웃음소리, 뉴스 앵커의 침착한 목소리, 심지어 광고 속 경쾌한 음악까지도 그녀에게는 소중한 동반자였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일방적인 소통일 뿐이었다. 텔레비전 속 사람들은 할머니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그녀의 안부를 물어보지도 않았다. 자식들과의 연락은 한 달에 한두 번이 고작이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회계사로, 딸은 캐나다에서 간호사로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화상통화를 할 때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잘 챙겨 드세요라는 짧은 인사를 나누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항상 피로가 묻어 있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외로움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잘 지내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는 젊은 주민들은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갈 뿐이었고 예전처럼 계단에서 안부를 묻는 이웃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같은 또래의 이웃들마저 하나둘 이사를 가거나 세상을 떠나면서 할머니는 점점 더 홀로 남겨지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김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고독 속에서 시작되어 고독 속에서 끝나는 끝없는 반복의 연속이었다. 외로움이 스며든 일상. 김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적막 속에서 시작되었다. 아침 6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지만 옆자리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다. 예전에는 남편이 먼저 일어나야지라며 어깨를 토닥여주곤 했는데 이제는 알람시계의 무미건조한 소리만이 그녀의 하루를 깨웠다.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대 앞에 서면 거울 속에는 홀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줄 사람도 잘 주무셨어요? 하고 물어봐줄 사람도 없었다. 부엌에서 혼자 하는 아침 준비는 더욱 쓸쓸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두 사람 분량으로 해놓은 반찬들이 눈에 들어왔다. 김치, 콩나물무침, 멸치볶음. 모든 것이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다. 그래도 습관처럼 밥상을 차려놓고 앉으면 맞은편의 빈 의자가 유독 크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그 자리에서 남편이 신문을 읽어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오늘 날씨가 좋다네. 물가가 또 올랐다더군 같은 소소한 대화들이 그리웠다. 이제는 혼자 중얼거리는 맛있게 먹어야지라는 말만이 식탁 위를 맴돌 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것도 외로운 일이었다. 그릇 하나 수저 하나를 씻으면서도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예전에는 남편의 그릇까지 함께 씻으며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는 말을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부엌을 채웠다.
오후가 되면 할머니는 거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곤 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젊은 부모들이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특히 손을 꼭 잡고 산책하는 노부부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렇게 함께 늙어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중얼거리며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다. 저녁 무렵이면 더욱 적막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가장 활기찼다. 남편이 퇴근하면서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하고 함께 저녁 뉴스를 보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다. 이제는 텔레비전만 홀로 켜져 있을 뿐이었다. 드라마 속 배우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와도 뉴스 앵커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전해줘도 그것은 일방적인 소통일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면 할머니는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보곤 했다. 저마다의 창문 너머로는 따뜻한 가족들의 일상이 펼쳐지고 있을 텐데 자신의 집만은 적막함으로 가득했다. 나는 이대로 늙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 소리조차 집안에 홀로 스며들어 사라져갔다. 이렇게 하루가 저물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끝없는 고독의 반복이 김순자 할머니의 일상이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희망의 노크 소리. 김순자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8시 뉴스가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는데 앵커가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하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텔레비전 화면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져버렸다. 동시에 거실의 형광등도, 부엌의 전등도, 심지어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일순간에 멈춰버렸다. 이게 무슨... 할머니는 당황하며 일어났다. 스위치를 여러 번 눌러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정전이었다. 요즘 들어 정전이 자주 일어난다는 뉴스를 들었던 기억이 났다. 노후된 전력시설 때문이라고 했던가. 하지만 막상 자신에게 일어나니 막막했다. 할머니는 서둘러 휴대전화를 찾았다. 침실 서랍에서 꺼낸 휴대전화는 이미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다. 며칠 전부터 충전하는 것을 깜빡했었다. 평소에는 집 전화만으로도 충분했고 휴대전화는 가끔 자식들과 통화할 때나 사용했기 때문이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할머니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거리며 중얼거렸다. 방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평소 익숙했던 집안의 가구들조차 장애물이 되었다. 조심스럽게 발을 뻗으며 부엌으로 향했지만 서랍에서 손전등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손으로 더듬거리다가 숟가락과 젓가락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평상시라면 별것 아닌 소리였지만 고요한 어둠 속에서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다. 이런 상황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다. 예전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생기면 괜찮다,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라며 든든하게 말해주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자식들은 멀리 있고 이웃과는 별로 친하지도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어둠에 적응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밖에서는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는 듯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직 전기가 들어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나. 한숨을 쉬는 순간이었다.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다.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지만 곧이어 다시 똑똑똑 더 또렷하게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이 깜깜한 밤에 이런 상황에 누가 찾아온 것일까?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서움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이 앞섰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현관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노크 소리는
마치 희망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따뜻한 빛이 찾아온 밤. 현관문 앞에 선 김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 시간에 이런 상황에 누가 찾아온 것일까? 혹시 나쁜 사람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요즘 뉴스에서 독거노인을 노리는 사기꾼들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더욱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노크 소리는 급하지도 거칠지도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배려 깊은 느낌이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손전등 가져왔어요. 문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옆집에 사는 젊은 주부 이지은의 목소리였다. 그 순간 할머니의 긴장된 어깨가 스르르 내려앉았다. 지은이는 2년 전 이 아파트로 이사 온 후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정중하게 인사하던 이웃이었다. 딱히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지만 항상 밝고 따뜻한 미소로 안녕하세요. 할머니하고 먼저 인사해주던 고마운 사람이었다. 지은이구나.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 그런데 막상 문을 열려니 머뭇거려졌다. 이런 모습을 보여도 될까?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이렇게 무력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았다. 할머니, 혹시 다치신 건 아니시죠? 답변이 없으셔서 걱정돼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환한 손전등 불빛이 현관을 밝혔다. 지은이는 한 손에는 손전등을, 다른 한 손에는 여분의 손전등과 양초 몇 개가 든 작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 다행히 괜찮으시네요. 정전이 되자마자 혹시 할머니께서 혼자 계실까봐 걱정됐어요. 지은이의 말에 할머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지은이는 능숙하게 손전등으로 집안을 비추며 할머니를 부축해 거실로 안내했다. 할머니, 먼저 냉장고부터 확인해 볼게요. 정전이 오래되면 음식이 상할 수 있거든요. 지은이는 냉장고 문을 열고 안을 살펴보았다. 아직 많이 차갑네요. 다행히 김치도 반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을 자주 열지 마시고 꼭 필요할 때만 열어보세요. 그리고는 냉동실도 확인하며 아이스크림은 좀 녹았지만 아직 괜찮아요. 냉동만두나 냉동식품들도 당분간은 안전할 거예요 라고 세심하게 설명해 주었다. 할머니는 지은이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모습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오랜만에 느끼는 인간적인 온기였다. 평소 굳어있던 할머니의 표정이 서서히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도 지은이의 밝은 미소가 손전등보다 더 환하게 느껴졌다. 촛불 아래서 피어난 진심. 지은이가 가져온 양초들이 거실 테이블 위에 하나둘 켜지자 집안이 은은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늑함에 마음이 놓였다. 지은이는 할머니, 차라도 한 잔 드실까요? 라며 부엌으로 향했다. 아니야, 내가 끓여야지라고 말하려던 할머니를 지은이가 살며시 말렸다. 제가 할게요. 할머니는 편히 앉아 계세요. 가스레인지는 전기가 아니어서 다행히 사용할 수 있었다. 지은이는 능숙하게 물을 끓이며 할머니, 어떤 차 드시는 걸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다. 그냥 보리차면 돼요 라고 대답하던 할머니는 누군가 자신을 위해 차를 끓여주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자신에게 차를 끓여준 적이 있었을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처음인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촛불이 놓인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따뜻한 보리차 향이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퍼졌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차만 조심스럽게 홀짝였다. 지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이런 정전 상황이 무섭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좀 그랬지. 요즘 뉴스에서 나쁜 일들이 많다고 하니까 겁이 나더라고. 할머니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도 혼자 있을 때 정전되면 무서워요. 그런데 할머니는 항상 혼자 계시잖아요.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지은이의 진심 어린 말에 할머니의 마음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외롭긴 하지. 남편이 세상 떠난 후로 말 한번 제대로 해볼 사람이 없어서 말이야. 할머님 남편분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3년 전이야. 갑자기 심장마비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왔다.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분들은 아들, 딸 둘 다 외국에 나가 있어. 바쁘니까 자주 연락하지도 못하고. 나도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 힘든 소리는 안 해. 대화가 이어지면서 할머니는 젊은 시절 이야기도 꺼내기 시작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시장에서 옷감 장사를 했어. 그때는 정말 바빴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할머니의 얼굴에 그때의 생기가 스며들었다. 와, 장사를 하셨구나. 대단하세요. 그때는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열심히 살았더라고. 지은이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진짜 관심을 보였다. 어떤 옷감을 주로 파셨어요? 그때 유행이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오랜만에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을 만난 할머니는 점점 말이 많아졌다. 젊은 시절의 추억, 결혼 초기에 알콩달콩했던 일들,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에피소드들, 그동안 혼자만 간직했던 기억들을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달았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두 사람의 그림자도 함께 춤추는 것 같았다. 마음을 적신 따뜻한 눈물. 촛불 아래에서 이어진 대화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할머니는 지은이와 이야기하며 얼마나 오래 웃어보지 못했는지 깨달았다. 지은이가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에 정말요? 재미있네요. 라며 눈을 반짝이거나 할머니 진짜 대단하세요라며 감탄할 때마다 할머니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 전기가 다시 들어와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지은이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이에요. 결혼하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친정 부모님이 그리워요.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지. 엄마 품만 한 곳이 어디 있겠니? 맞아요. 힘들 때나 고민이 있을 때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괜히 걱정 끼칠까봐 못하겠더라고요. 할머니는 지은이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나도 그래.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는 일이 많아. 그러게요. 어른이 되면 혼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져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차를 마셨다. 촛불이 깜빡거리며 만들어내는 그림자들이 벽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 고요한 순간에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 응.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느낀 건데요. 지은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할머니가 정말 친정엄마 같아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지은이를 바라봤다. 진짜로요. 따뜻하고 편안하고 옆에 있으면 마음이 안정돼요. 친정엄마랑 못 만난 지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 오늘 할머니와 이야기하면서 그 그리움이 좀 달래진 것 같아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가득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할머니의 가슴이 뭉클했다.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 저도 할머니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순간이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눈물에 할머니 자신도 놀랐다. 지은이는 깜짝 놀라며 할머니, 왜 우세요? 제가 실수한 말 했나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아니야. 할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고마워서. 너무 고마워서 그래. 이 눈물은 지난 3년간 흘렸던 그 어떤 눈물과도 달랐다. 남편을 잃었을 때의 절망의 눈물도, 혼자 남겨진 외로움의 눈물도 아니었다. 이것은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해준다는 기쁨의 눈물이었고,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인간관계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정말 오랜만이야. 누군가 나를 찾겠다고, 나를 필요하다고 말해준 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이도 눈가가 촉촉해졌다. 두 사람은 촛불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침묵을 나누었다. 그 순간 정전으로 인한 어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두 마음을 더 가깝게 만들어준 고마운 시간이었다. 열린 마음, 시작된 인연. 그날 밤 정전이 복구된 것은 새벽 2시경이었다. 갑자기 켜진 전등 불빛에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다. 촛불 아래에서 나눈 진솔한 대화가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현실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지은이는 전기가 들어왔네요 라며 미소 지었고, 할머니는 아쉬운 듯 벌써 끝났네 라고 중얼거렸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갈게요. 할머니,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고마웠어, 정말로.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야말로 좋은 시간 보냈어요. 내일 저녁에 또 놀러와도 될까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럼 좋지. 내가 미역국 끓여줄게. 그 다음날 저녁 지은이는 약속을 지켰다. 이번에는 정전도 없었지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실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할머니가 끓인 미역국과 지은이가 가져온 떡을 나누며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갔다. 할머니, 내일은 제가 갈비찜해서 올게요. 저희 어머니 레시피거든요. 아이고, 그런 걸 왜 해와. 그냥 와서 이야기나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할머니 요리 솜씨 배우고 싶어요. 저 아직 초보거든요.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지은이가 올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혼자 먹던 밥상도 이제는 두 사람 분량으로 차렸고, 텔레비전만 보던 저녁 시간도 활기찬 대화의 시간으로 바뀌었다. 지은이도 할머니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요리 레시피는 물론이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방법들을 듣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할머니, 어떻게 그런 힘든 시기를 견뎌내셨어요? 라고 물으면 사람은 말이야, 혼자서는 안 되는 거야. 누군가 함께 해주면 못 견딜 일이 없어라며 따뜻한 조언을 해주곤 했다. 몇 주가 지나자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다. 5층 할머니랑 옆집 젊은 부부 정말 사이가 좋더라. 진짜 친할머니, 친손녀 같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도 할머니를 보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라며 인사했다. 할머니는 이제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도 다르게 느껴졌다. 손을 잡고 지나가는 가족들을 보면서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자신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생겼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깨달았다. 그날 밤의 정전은 분명 불편했지만 할머니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노크 소리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두려워서 열지 못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자 따뜻한 인연이 스며들어왔다. 김순자 할머니는 이제 진정으로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우정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